네, 안녕하세요. 예, 눈은 뭐, 그렇습니다. 눈도 눈입니다만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화면이 좀 이상하죠, 그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게, 한참 왼쪽 아래쪽에 제 얼굴을 제가 넣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를 제가 꺼버렸습니다. 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제 상황이 컨디션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일부러 뭐 눈은 눈대로 엉망이고 몸은 몸대로 엉망이어서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제는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 녹화라고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 쉬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방송을 하기 전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무지하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차마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제 생각이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카메라를 끄고 그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만 얼른 후딱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면 빨리 올려놓으시면은 그래도 제가 짬봐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중간중간에 혹시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대외적인 여건을 본다면 미국 시장을 본다면 미국 시장 어제도 별볼이 없었고 간밤에도 별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본다면 여전히 미국은 연준에서 저희 강경론자들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금리의 목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긴축이 이어져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춤거리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장은 어제도 개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오후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오늘은 약간의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보다시피 39포인트에 상당히 양호한 상승폭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오늘 뭐 역시 뭐니 해도 이처럼 시장에 올라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죠. 외국인들이죠. 그죠? 외국인들이 근 천억 정도를 천억이니까 1조 정도를 9,770억 찼으니까 1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데 톡톡한 1등 공실이 되었다는 거고요. 애들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왕창 사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이거죠. 그죠?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오늘 또 떨어져가지고 1318원 뭐 하루에 7원씩 8원씩 빼가지고 벌써 1318원대인데 이러다가는 잘하면은 1300만 원 무너뜨리고 1200원대로 들어설 공산이 높죠.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하락세이고요. 오늘은 중국이 그죠? 중국이 어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지수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쳤는데 기대가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상하이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미국도 미국입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제로 코로나를 인해가지고 락다운을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갖다 놓고 못 나가게 만들다가 그걸 풀으면은 뭐 코로나 걸리는 사람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코로나에 뭐 걸려봤자지 그죠? 감기처럼 증상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뭐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우리 정시에는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미국도 미국입니다만은 우리 시장의 반장을 이끌어내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시장을 살펴본다면 뭐 지나가서 보니까 좀 며칠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나가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이 이야기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5라고 보기에는 너무 셀 레벨이다. 이걸 1로 보고, 이걸 2로 보고, 이걸 3으로 보고, 4로 보고, 이걸 5로 보는 건 너무 셀 레벨이다. 아직 멀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2번 파동이 짧고 가파르게 나타났으니까 4번 파동은 어떻게 길고 완만하게, 그죠? 3번 파동과 4번 파동이 같지 않아야 되니까 2번 파동은 짧고 가파르게 나타났으니까 5번 파동은 길고 완만하게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며칠 조금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그 4번 파동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relevant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더 밀리면서, 그죠? 밀리면서 그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러다가 오늘은 바방 올랐습니다. 그죠? 오늘하고 바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4번 파동이라는 게 어떻게 조정 파동이라는 게 항상 어려우니까, 조정 파동이라는 게 우리 엘리더 파동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조정 파동이죠. 이게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플래시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더블3, 그죠? 더블3, 트리플3가 되면서 복합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이걸 갖다가 조정 파동이기는 분명한데, 이놈 조정 파동이 지그재그가 될지, 플래시 될지, 삼각형이 될지, 더블3, 트리플3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 미리 예측하기 어렵지 않냐 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 그래서 뭐 조정 끝 상승 시작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5분 파동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조정 끝 상승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조정 파동 안에서 굶주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3번 파동이고 4번 파동이라면 끝난지 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가 끝난지 아닌지 언제 어떻게 아느냐. 이게 4라면 분명히 5가 있을 텐데, 그죠? 분명히 5가 있을 텐데 5번 파동이 있을지 어떻게 아나 이거죠. 그러니까 2499만 개면, 그죠? 2499만 개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2546개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 결국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장을 보면은 온갖 악재들이 있습니다. 당장 금리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가 경기도 불안하고, 그죠? 경기도 이런 거죠. 그죠? 금리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경기는 계속 정점이라 그러면서, 경기가 정점을 쳤다 그러면서, 경기가 정점을 쳤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뭐, 다시 내년도에 더 처박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재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시장을 돌아보면은 악재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많았던 게 이번 날에 일은 아니죠. 그죠? 과거에는 시장에는 온통 호정은 많았느냐. 네? 옛날에는 온통 시장에는 호정만 많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했느냐. 그렇습니까? 이때는요. 코로나 때입니다. 그죠? 코로나 때입니다. 이 올라간 거 우리 기억하시죠? 이 올라갈 때.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10만 명, 20만 명씩 뭐, 이까말로 온통 뭐, 지금과 달리,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델타 변이 사고 이럴 때 아닙니까? 지금은 BA5가 이런 변이인데, 옛날에 델타 변이가 어떻고, 그 뭐였죠? 다 잊어먹었는데. 알파, 델타, 또 뭐죠? 뭐, 감마, 또 뭐죠? 뭐, 이러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예. 온갖 변이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중증 환자 비율도 많았고, 그죠? 사망자 비율도 많았죠. 그렇죠?
뭐 이때만 하더라도 온 전지에서 락다운도 했었고요. 경기가 엉망이었잖아요.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부에서 한 일은 계속해서 미국도 달러 풀고 우리나라도 원화를 시장에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로 말하면 악재가 많았느냐 호재가 많았느냐 어느 게 더 많았습니까? 코로나로 말한다면 결정적인 악재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랐죠. 이때는. 근데 코로나는 다소간 좀 진정세로 보였고, 사람들이 뭐 BA5 정도 같은 코로나 우습게 알았다 이거죠. 그죠? 코로나 우습게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대로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이때는 거의 코로나로 말하는 악재가 호재보다 훨씬 더 많아 보였고, 이때는 호재가 훨씬 더 악재보다 더 많아 보였죠. 주가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은 엉망이 같은데 주가는 올랐고요. 이때는 코로나로 진정되고 이제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이제 금리는 계속 낮고 있고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 운운하면서 경기 침체 운운하면서 금리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의 이유로 삼기는 그것도 역시 성급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장이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일매일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 그 안에 호재와 악재가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꼴을 보면은 시장의 항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그죠? 환율이 어떻고 외국인들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오늘 매일매일의 주가에 영향에 반영이 되는데 오늘 주식을 사는 놈들은 주가를 끌어올린 놈들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줄 모르고 미국 금리가 올라갈 줄 모르고 미국이 내년부터 경기가 이제 하락할 거라고 60% 70% 이제 확률로 경기가 침체될 줄을 몰랐고 그죠? 실적이 나빠질 줄 몰랐고 뭐 환율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몰랐겠느냐? 모르겠습니까? 걔들은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경기가 될지도 모르고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가를 주식을 샀을까요? 저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주가를 쳐다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주장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파동으로 본다면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건 분명하고요. 그죠? 얘가 3이고 지금 4라면 앞으로 이게 뭐 이렇게 더 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4 다음에는 분명히 5가 있을 것이고 이 5는 분명히 2499를 뚫을 것이다 하는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그죠?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분명한 게 어디 있으며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그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없죠. 그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 확인하고 가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2499km 분명히 넘을 거다가 아니고 넘고 나면은 그때는 상승세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올라갈 일이 까마득하니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틀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요거죠, 그죠? 요거였죠, 요거. 그죠? 이거 얼마였어요? 2241이었던가요? 그죠? 요거 밑으로,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1, 2, 3, 4, 5라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코스닥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 여전히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잘 보시면 현재 후행수표는 캔들 위로라고 했고 기준선 위로 잘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만 넘기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 상승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나쁘게 말할 만한 이유는 없다. 아직까지는 당장 끝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조정 국면은 이어질 것이다. 그죠? 자, 조정 국면이란다. 결국은 조정 국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 뭐, 제가 그림 그린 대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어떻습니까?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구름 거쳐가 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대로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따라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하락한다면 이거는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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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해서 비관할 일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해외 나스닥 지수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모습이죠. 그죠?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구름을 벗어난 순간에 상승세가 확실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해보고 조만간 상승세로 움직이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굳이 사실은 제가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파동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만은 꼴을 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이런 꼴이 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꼴이 되고 있네요. 아, 참, 제가 생각난 김에 우리 지난번에 이거 뭡니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요게 2401이었죠. 여기. 그죠? 코스피 지수의 요 바닥이 요게 2401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삼각형으로 봤을 때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될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앞을 모를 때 여기에 2401이었으니까 현순위였던가 2401이 무너지면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삼각형의 아래쪽 바닥이 여기 여기 움직이는 여기 2401이었으니까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는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 말도 맞는데 그거는 이걸 갖다가 삼각형이라면 이라는 거고요. 이라면 이 삼각형이라면 2401 붕괴는 좀 수상한 건데, 근데 혹은 4번 파동이 삼각형이 아니라 뭐 지그재가 될 수도 있고 플랫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될 수 있으니까 설령 2401이 붕괴되더라도 그게 4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시험전이 안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후에 2401이었는데 그죠? 어제 보니까 장중에 2401을 깼어요. 어젠가요? 어제였군요. 그죠? 어제 장중에 2401을 깼어요. 2500 얼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뭡니까? 장중에 깨졌으니까 밀리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게 뭡니까?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패턴은 우리가 엘리어트는 1, 2, 3, 4, 5 해서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하고는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이거하고는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 이런, 또는 1번 파동,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면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거든요. 절대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 2401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2401은 아닙니다. 2401이라면 2401이 1번 파동 꼭지인데 4번 파동이 2401을 넘어섰다. 2399 됐다. 이런 이제 깨진 거야. 그래서 1이 아니고 4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삼각형은 우리가 줄을 긋는 것이다 보니까 이 줄이 보기에 따라서 2401이 될 수도 있고 2499가 될 수도 있고 2488이 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일 경우라고 할 때는 또 헤드 앤 숄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딜러 할 때 헤드 앤 숄더 이거 깨졌다 그래가지고 깨졌다 그래서 스탑을 했다가 나중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줄은 우리가 끊는 것이기 때문에 꼭 2401에다가 요 바닥에다가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추세는 크게 보아서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이 지나고 5번을 향해서 가는, 물론 4번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으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5번 파동을 향해서 올라가는 어디인가에 와 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보이고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곧 조만간 2499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 기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RSI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RSI가 70을 넘어서는 순간에 더 올라가가지고 그 주가가 더 올라가고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매수 신호를 나타낼 때 그때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 이게 다소간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여전히 좋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서가 아니라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다.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자. 물론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할 수는 있겠죠. 혹시나 재수 없어가지고 이 레벨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그죠? 요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그죠?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괜찮은데 굳이 말한다면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엘리어트가 아니더라도 일목에서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꼴을 당한다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기 전까지는 기준선 잘 유지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구름도 잘 유지되고 있다면 다소간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컨디션 부조로 인해서 오늘은 좀 다소간 짧게 평소보다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종목은 그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몇 종목만 얼른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건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올랐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랐나요? 2.64% 올랐는데 더 많이 올랐네. 그죠? 하이닉스는 몇 프로 올랐나요? 1.5% 올랐네요. 둘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오늘 하루 삼성전자가 2.64% 오르고 그다음 하이닉스가 1.5% 올랐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구름 위에 있고,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하이닉스는 구름 아래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앞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또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을 넘기고 후행스팬에 넘기고 후행스팬에 구름을 넘기고 허다한 저항선을 넘겨야 되다 보니까 싸다는 이유보다는 상승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잖아. 그죠? 구름 기준선 버티고 못 올라가고 후행스팬에서 걸렸고 다시 구름에 그제 허브적거리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 왔으니까 오히려 그동안의 저항을 이미 다 맛봤으니까 앞으로는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다. 그죠?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 싸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건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답답한 날라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상승세가 되려면은 구름도 넘기고 구름도 워낙 두터우니까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종목을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기다리실 텐데, 포스코 케미칼을 보겠습니다.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그죠?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보느냐, 내 관점을 뭐로 보느냐인데요. 관점을. 나 단타라도 괜찮으니까, RSI 가지고 자주 그럴란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이미 RSI가 매도신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나는 뭐 RSI는 모르겠고 그냥 기준선 위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곰처럼 계속적으로 갈란다.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RSI가 여기서 매도신호가 나타났죠. 보이십니까? 전에도 이런 데도 매도신호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때도 불구하고 안 팔고 버텼더니 기준선 위에서 잘 버티니까 계속 가더라. 그러다가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 매도하는 거죠. 그래도 낫지 않냐. 그러다가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에이 괜히 팔았네라고 다시 매수하면은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 그러고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기준선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RSI가 여기서 매도신호가 나타났다 해서 과거 기억으로 볼 때 이때 RSI의 매도신호를 에도 무시했더니 괜찮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RSI가 매도하더라도 뭐 매도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버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감기보다 더 심한 거 걸렸습니다. 감기보다 더 심한 거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코로나. 병원 갔다 와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소위 말 이중고입니다. 눈은 눈대로 엉망이고 눈은 눈대로 엉망이고 코로나대로 엉망이고 완전히 뭐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멍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몸이 둥둥둥둥 얼굴 몸이 둥둥둥둥 떠가는 둥둥 떠가는 그런 양상이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도저히 이래가지고 방송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방송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양반 아나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시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날 거다. 일찍 끝낼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포스코 어쩌란 말이냐. 기준선을 믿고 더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믿고 더 기다려보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있잖아. 그럼 할 수 없이 일부 팔고 우리 원칙대로 일부 팔고 이거 후행스핀이 안 내려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약에 주가 이렇게 내려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후행스핀 2.5겠죠. 그죠? 2.5겠죠. 후행스핀이. 근데 얘는 아직까지 기준선 구름 위에 그죠? 캔들 위에 있잖아. 이런 거는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스팬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매도하는 거죠. 거꾸로 매수의 경우에 매도의 경우는 다르죠. 매수할 때는 주가가 기준선을 상회하더라도
반드시 후행이, 그죠? 캔들을 넘어서야 되죠. 이럴 때가 타진 매수할 때죠. 그죠? 하지만 매도할 때는 기준선을 하회하면 바로 매도입니다. 왜? 그전에는 기준선만 상회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일단은 정찰병만 보냈다가 그러다가 후행스팬까지 넘어서는 꼴을 보고 확실하게 타진 매수하고 그러다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올인 때린다. 그죠? 하지만 매도의 경우에는 후행스팬을 가지고 안 팔고 버티지 말고 기준선 무너뜨리면 일단 타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을 하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인 매도다. 하죠. 그러니까 매수의 경우는 사는 거니까 좀 늦게 사면 못 돼. 그죠? 안 사면 수익도 없습니다만은 안 사면 손해도 없지만 팔 경우에는 안 팔면 바로 손해가 커지니까 하는 것은 다소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바로 팔자. 일부라도 타진 매도하자. 예. 여러분들 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 균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은 핸드폰을 멀찌감치 보고 계시고요. PC로 보고 계시면은 PC 화면에서 얼굴을 멀리감치 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쪽으로 균이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뭐 이야기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아직은 기준선 믿고 기다리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파시라. 그냥 파시라. 아이고. 예. 되었습니다. 예, 얼른 나머지 정보들 얼른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 이런 정보이거든요. 삼성바이오는 역시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를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파시라는 이야기죠. 일부라도. 그죠? 일부라도 팔자. 라고 다시 기준선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사이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라도 팔자라는 이야기고요. 엘트리온은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그랬고요. LG화학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였죠. 좋네. 그죠? LG화학 좋다 그랬잖아. 조정받고 간다 그러니까 LG화학을 상당히 좋았네요. 최근 들어서 많이 가는 게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2차 전지 관련주 상당히 좋아요. 그죠? 포스코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에다가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기침할 때도 여러분들 마이크에 뭡니까? 그쪽으로 균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포스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별 분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어느 놈이 낮에 뭐합니까? 들어누워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소위 자가격리에서 이제 슈퍼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같이 해서 되는데 같이 해서 면서 텔레비나 보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정보방송에서 어느 놈이 나와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좋다고 사라고 그 입에 거품을 물면서 떠들던데 저는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글쎄요. 뭐 기아차는 이제 조금 사는 건 모르겠는데 그죠? 기아차, 현대차는 아직은 그다지 썩 믿음이 가지 못하죠. 그죠? 아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기준선 넘기지 못하고 설령이가 산다 할지라도 현대차, 기아차 설령이를 산다 할지라도 이 구름이 막강한데 이놈의 구름 막강한데 이걸 갖다가 뚫고 언제 가나.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우리 원칙대로 말한다면 요때 그래서 요때 사야 되죠. 그죠? 후행스팬이 그 다음날 캔들 밖으로 나왔으니까 후행스팬도 나왔네. 살만하죠. 그죠? 샀다 이거야. 다짐 매수했다 이거야. 근데 다짐 매수해봤자 이 구름이 이래 두터우니 이거 어느 세월에 올라가겠냐. 실제로 그 이후에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일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만은
다시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두터운 구름을 언제 뚫고 상승세에 따뜻한 햇빛을 보느냐. 가갑하기만 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을 넘기고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깝깝해지니 이런 종목들을 사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같은 스타일로 보면은 물론 우리는 오래간만에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네? 우리는 생선 대가리 안 먹어. 그죠? 호랑대기 안 먹어. 몸통만 먹어. 이런 전략 같으면은 안 사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꼬리까지 끝까지 다 먹겠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 싶겠습니다만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전략보다는 웬만하면은 추세가 확인되는 걸 보고 사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LG화학 주장했는데 LG화학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LG전자,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로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LG화학, LG엔솔도 마찬가지고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죠?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다 나름대로 최근 시장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전기차가 과거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어받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이어받는 소위 말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 LG엔솔, 또 뭡니까 삼성 SDI, 또는 포스코 케미칼, 또는 전보,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꾸준하게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선도 말랐어요. 예. 예, 그렇네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죠? 시장은 나쁘지 않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라는 주장입니다. 곧 2499를 넘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 사라지고 상승세가 이어질 테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인 매수하더라도 지금은 굳이 주가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소위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항상 주가가 오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사는데 오늘 일종은 결국은 주가 더 샀네요. 외국인들 사는데 개인들은 팔죠, 그죠? 이런 헛똑똑이네. 조금의 수익을 얻으려고 주가가 오르면 재빨리 팔고 떨어지면 재빨리 사고 이런 헛똑똑 짓 하지 말고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믿는 지표, 그게 RSI도 될 수도 있고 일목에서 기준선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믿는 지표를 믿고 꾸준하게 기다리면은 결국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위 지속 가능한 거래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고요. 해보니까 그나마 그게 잘 맞더라 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컨디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 또 예전처럼 열심히 떠들면서 길게 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런 정도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